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성장기를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생활 수준은 향상되고 여가 시간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낙은 1974년에 서점업에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화로 정리합니다. 카메라는 기계가 아니라 사진을 팔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음반을 팔고 그리고 책을 팝니다. 그렇게 하면서 푸낙은 문화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내세웠던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푸낙은 처음부터 무조건 20% 할인해서 팔았는데요.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동네 서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등장한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이죠. 그리고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문화부 장관을 맡은 자크랑이라는 사람이 책은 싸게 팔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동네 서점은 중요한 문화적인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 정가제, 도서 단일 가격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이 등장했을 때 푸낙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도 걸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전히 문화운동이자 소비자운동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이미지를 해서 충돌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는 도서 정가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푸낙이 물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푸낙은 소비자운동을 하는 기업이고 책을 파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첨단 전자제품과 책과 문화생활이라는 독특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낙은 아주 중요한 프랑스의 대형 서점으로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푸낙은 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했는데요. 푸낙에서 포럼을 열면서 예술가와 학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엽니다. 또 프랑스의 공쿠르상이라고 되게 유명한 상이 있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문학상인데요. 고등학생들,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생만은 아닙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선정하는 고등학생 공쿠르상, 프리 공쿠르 데 리세앙이라는 상을 푸낙이 주관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 고등학생 공쿠르상을 뽑는다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안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참여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것 역시 푸낙이 주도해서 시작한 상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보면 대형 서점이 강연을 한다거나 또는 상을 주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서점인 교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푸낙은 이거를 가장 먼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푸낙의 출발점이자 푸낙의 성장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사진은 푸낙에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푸낙은 사진 갤러리를 운영하고 또 사진의 공모전도 엽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보급되는 시기와 함께 사진이 일반인들의 문화적인 활동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문화의 대중화에 그야말로 선도한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사회학자인 파스칼 오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파스칼 오리는 프랑스에서 사진과 사진기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푸낙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사진하면 저널리즘이거나 또는 예술작가들만이 찍는 것이었는데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점점 더 사진을 예술로서 대중적인 활동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도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사진전인 랑꽁트 나흘르, 아를르의 사진전, 아를르 사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969년에 시작되거든요. 이것 역시 푸낙을 통해서 사진기가 보급되고 사진이라는 활동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푸낙은 사진이라는 것이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했고요. 마치 저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또 한 번 사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잖아요. 사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푸낙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푸낙이 프랑스에서 문화, 특히 사진을 대중화하고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게 1970년에 푸낙이 주최한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그 제목이 C'était Paris en 1970 1970년대의 파리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세때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적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먼 미래에 볼 때 1970년의 파리는 이런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사진으로 모아보자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파리의 한 구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재개발을 하니까 그 당시의 모습이 사라질 것을 걱정해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록을 뭐 이렇게 사진 작가나 또는 기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생활의 모습을 남겨두면 어떨까라고 푸낙에 부탁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푸낙이 그러면 그 구만 하지 말고 파리 전체로 하자라고 해서 대규모 공모전을 연 것이죠. 그러니까 15,000명이 약 20만 장의 사진을 공모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70년에 21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파리에 있을 때 이 21번 버스를 되게 많이 탄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1970년에 버스 정류장과 버스를 타는 사람과 그 버스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카이브처럼 보관된 것이죠. 매우 재미있는 기획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게 왜 대중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 사진 작가들이 푸낙에 항의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원래 우리 일인데 푸낙이 많은 대중들에게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밥그릇을 뺏어갔다. 뭐 이런 식의 항의를 하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행사는 사진이 이제 전문가의 활동에서 대중적 활동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또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파리에 있는 시테 앵테나시오날이라고 하는 국제기숙사, 아마 여기에 가보신 분들도 특히 유학하신 분들은 많을 텐데요. 거기에서 그 노르웨이관 바로 뒤에 있는 페리페릭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테 앵테나시오날 뒤에 있는 성당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파리의 외곽순환도로 페리페릭의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20만 장이나 모여가지고 당시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카이브를 구성했던 것이죠. 그만큼 푸낙의 사진에서 푸낙의 위상을 보여준 그러한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푸낙은 처음부터 아시타테르,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선동자라는 정도의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도 푸낙이 자기들을 소개한 책인데요. 40년 전부터 아시타테르, 우리는 처음부터 문화의 선동자였다. 선동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기업이었다는 것을 내세우고요. 실제로 한 1990년대까지 푸낙은 1996년까지 푸낙은 아시타테르 큘투렐, 문화의 선동자라는 자신들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아시타테르 역시 창업자들이 이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좌파 운동이나 사회 운동에서 보통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푸낙은 문화 상품의 구매를
즐거움으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상품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를 사고 그냥 디스크를 사고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디스크에 대한 음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서점에 가서 뭔가를 찾아보러 가죠. 꼭 사지 않더라도 갑니다. 가서 어떤 책이 나왔는지 어떤 음반이 나왔는지 또는 어떠한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왔는지 어떠한 노트북이 나왔는지 우리는 보러 이런 매장에 갑니다. 이것은 19세기에 백화점이 탄생하던 어떤 그런 시기와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19세기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팔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경하고 돌아보고 그 공간에서 쉬고 어떤 문화적인 여가 활동으로서 백화점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휴게실도 만들고 또 자유롭게 아름답게 만들고 자유롭게 돌아보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백화점의 가장 큰 특성이었고요. 그래서 백화점은 물건을 소비하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날의 백화점이 또는 대형마트가 바로 그 공간의 활용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이유, 가서 돌아보고 시간을 보내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19세기의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 가져온 충격, 새로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선전을 하자면 우리 불어권 협력센터의 유튜브에 보시면 백화점과 레스토랑의 탄생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제가 했던 강연입니다. 거기에 가면 좀 더 백화점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영상 역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19세기의 백화점이 그래서 그냥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했던 것처럼 20세기의 푸낙은 책과 음반과 카메라를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하는 접점을 넓히는 공간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19세기의 백화점이 했던 역할을 문화상품의 영역에서 20세기에 푸낙이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푸낙은 스스로를 아시타테 선동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선동에는 앞서서 이끌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푸낙은 1965년도에 알파 푸낙이라는 협회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푸낙이 주도했지만 푸낙의 바깥에 만들어진 민간협회입니다. 아소시아시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알파 푸낙 협회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위한 예술과 여가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술과 여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연과 전시 이런 것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영역에서 그들이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미술, 전시와 그 다음에 공연으로까지 확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이 알파 푸낙의 슬로건은 전위, 아방가르드와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는 전위 예술을 실험 예술을 옹호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도 아시타테르라는 그러한 뭐랄까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푸낙은 공연 티켓도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푸낙이 공연 티켓을 팔죠. 전시회 티켓도 팔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사진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카메라를 팔고 사진 인화 서비스를 팔았던 것처럼 음악과 미술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동시에 공연 티켓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푸낙은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문화적인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고객들의
예술적 취향을 함께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일반인들의 예술적 취향을 키우고 기른다는 것은 원래는 기업이 할 활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문화정책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어야 맞는 거죠. 물론 기업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나중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문화기업들은 사람들의 문화적 취향을 위한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참여, 이런 활동들을 하죠. 근데 푸낙은 아주 일찍부터 1960년대부터 그런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푸낙은 문화민주화는 사람들이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죠. 문화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는 자신의 문화적인 취향을 기르는 것이고요. 문화민주화는 문화적인 어떤 상품들, 문화적인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인데, 이 두 개를 모두 푸낙이라는 기업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수행할 문화정책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대중화를 추진했던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에 대한 후원이 이해관계와 완전히 무관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후원은 과거의 귀족들이나 프랑스의 왕실들이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해관계와 무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에 대한 후원이 없었다면 많은 걸작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걸작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푸낙이죠. 우리는 예술을 후원할 의무가 반드시 국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기업에게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즉 푸낙은 기업이지만 그러한 문화정책과 후원을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977년에 푸낙의 사진 갤러리인 푸낙 갤러리 방문객이 10,000명이 되었을 때 발표한 기념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푸낙은 문화의 선동자로서, 문화를 앞서서 이끄는 기업으로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활동을, 또 예술의 활동을 후원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케팅에서 아주 유명한 용어를 하나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마케팅을 배운 분들이라면 이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논문에도 쓰고 했지만 보통 1980년에 나온 잭 트라우트의 책 포지셔닝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포지셔닝은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의 마음속에 브랜드의 특정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팔아라,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를 어떻게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포지셔닝이라는 책의 부제를 보면 The Battle for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겨냥한 전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이미지를 심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 때문에 이 포지셔닝을 이 책에서는 한 단어 마케팅, 한 단어로 너의 제품을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라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낙은 더 싸게 라는 한 단어로 포지셔닝을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기업이라는 이미지로, 문화라는 한 단어로, 또는 문화를 파는 기업이라는 한 단어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프랑스인들의 마인드 속에, 마음 속에 푸낙의 이미지로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낙은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마케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정확하게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유통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푸낙의 설립자들은 푸낙을 하나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푸낙이라는 기업 속에서 구현하려고 했고,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푸낙의 이름 FNAC라는 네 글자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푸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주대학교 불어권 협력센터는 이렇게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 또 프랑스의 사회에 대해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